시장의 현안을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여다보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켓 비하인드 이철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맞불 양상을 보이는 그런 치킨 게임 양상이 나타나다가 90일 유예를 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이는데요. 제네바 무역 협상 이후에 중국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네, 당연히 이번 무역 협상 이룬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건 잠시 유예일 뿐이다. 네. 그래서 긴장을 낮추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 글로벌 해상 운임이 좀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발 미국 노선, 그러니까 이 다음 달 말에는 이 운임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주일 새에 30% 이상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고관세를 물리면서 중국 지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배편들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배편들을 다른 곳으로 많이 재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90일 유예가 결정이 되니까 네. 많은 중국 내 기업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물건을 보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게 됐고, 그러면 줄어든 배편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운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몰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수입 업체들이 중국산을 막 수입해서 이 보세 창고에 쌓아두기를 하는 열풍도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9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지금 관세가 낮아져 있을 때 네. 빨리 쟁여놓으려고 하는 거죠. 네, 다들 뭔가 지금 기회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경제를 좀 도와주는 격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도와주는 것은 네. 아니겠죠. 도와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그 스탠스가 과연 옳은 것이냐, 네네. 먹힐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중국 안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었는데, 대체로 이번 잠정 유예에 성공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 아니냐, 이런 낙관론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운임 얘기를 좀 언급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국내 경제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선적되는 상당수의 물량이 네. 중국발 배편에 올라가서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쪽 수요가 갑자기 늘게 되면 네. 한국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편을 잡기도 좀 어렵고, 또 운임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류비도 올라가고 경쟁도 또 치열해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어요. 네,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가다 보니 그런 상황인데,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4.2에서 4.5로 올렸고, 이밖에 골드만삭스 또 UBS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향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 중국 경제에 좀 먹구름이 들이온다고 봐야 될까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았던 기관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보니까 중국 지도부가 잘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네. 또 유예를 이끌어내면서 어떤 앞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 정도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니까, 예측까지 할 수 네,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네. 성장률을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인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 대출 우대금리를 또 네. 내렸고요. 국유은행에서도 예금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예금을 내리면서 또 중국 시민들, 국민들이 겪는 어떤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제들이 펼쳐질까요? 사실 그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 금리에 시달리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네네. 또 지금 중국의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고관세도 오고, 그래서 기업들의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더 낮춰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을 중국 정부가 조금씩 인내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내리다가 네네. 이번에 대폭 내린 거죠. 그래서 최초로 0%대 금리로 사실상 진입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다시금 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네? 최초로 인하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내려간 건 처음입니다. 네네. 역대 최저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특히나 국유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를 좀 우량 고객에게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기업과 그러면 가계 대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그 중국 은행에 쌓여 있는 가구와 기업의 예금이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기업 사람들이 투자 돈을, 못하고 가구에서도 소비를 못하고 네.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이런 저축을 좀 풀어서 돈 좀 쓰라는 뜻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 소비 진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정책금리 인하 효과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5%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는가? 뭐 다들 그 회의가 많죠. 네. 그건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협상이 역시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 로드맵이죠. 10표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이나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것이 없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 쪽으로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 오던 소위 신질 생산력, 네. 이것이 산업 정책의 골간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이 경주될 것 같습니다. 왜 과학기술인가요, 유독? 지금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네. 현재까지 해오던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질적으로 미국의 네네.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을 혁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라고 그런 컨센서스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책이 이제 시행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학기술 안에서도 AI나 반도체가 이제 당연히 포함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AI와 반도체는 네. 그야말로 이제 중국이 목숨 걸고 개발할 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거 외에도 거의 전방위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젠슨왕 CEO는 AI 산업을 만들겠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흐름을 좀 중국도 지금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젠슨 황은 지금 속이 쓰릴 대로 쓰릴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기술 제재가 중국의 기술 개발을 늦추는 효과를 내질 못하고 오히려 지금 가속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중국 쪽에서는 지금 막 그 완전히 상승 분위기입니다. 우리 할 수 있어. 미국이 제재해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아주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강한 나라의 면모를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좀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 수년 전에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술 지지를 할 때부터 네. 이 하이테크에 있는 리더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면 중국의 기술이 발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국산화를 가속시켜서 오히려 서방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네요. 네, 그런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국이 양으로 승부를 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진짜 지나가고 네. 질적으로까지 모멘텀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 이 중화권 코로나가 급속해서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저희 코로나 팬데믹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홍콩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안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네. 어쨌든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지금까지 중국 대륙 내에서 발견된 코로나는 전부 오미크론 계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인체에 해를 주지는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죠, 저희? 그러면 정말로 그 심상치 않은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네. 걱정이 됩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는 날이 오면 안 될 텐데요, 그죠? 네, 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도 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화려한 데뷔를 했죠. 네, 네. 자,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실까요? 지금 CATL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배터리 산업이 그야말로 우길승천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선전에서 그 배터리 업계의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거기 참석을 하고 오셨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4천여 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고 4천여 합니다. 개요? 예, 거의 뭐 전 세계 이 전기차, 배터리 또 배터리 설비 이런 관련 산업체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네. 바야흐로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의 산업 중심이 이제는 중국이라고 넘어갔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에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그게 좀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이런 어떤 많은 기업들이 참가했다라는 거 말고 또 있을까요?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네. 지금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가장 실용화에 앞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거의 중국의 독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마저 드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저희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테슬라라는 기업 있잖아요. 네네. 중국에서의 최근의 입지는 어떤가요? 저희가 좀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네네. 테슬라에 대해서 일반 그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도래이에 미국 제품은 가능한 안 사고 싶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테슬라가 영향을 받고요.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중국 정부와 중국 지도부는 테슬라가 굴하지 말고 열심히 해다오. 더 많은 기술 개발과 더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다오. 네.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중국은 지금 오히려 네. 지금 미중 갈등으로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중국으로 진입을 안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오늘을 걱정하기보다는 네.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각이 남다른데요. 장기적으로 일해야 되는 그런 정체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또 기회로 극복하는 전화위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CATL 같은 경우에 이 증권거래소 상장이 IPO를 통해서 46달러로 나왔어요. 확보를 네, 했다라고. 네. 이건 사실 약 6조 원이잖아요. 네, 네. 엄청난 돈이거든요. 중국 스케일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엄청난 돈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예. 네네. 앞으로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이란 나라에 이제 대입을 시키니까 네네. 큰 돈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고요. 아. 중국에서는 사실 그 1조 정도 되는 기업은 아주 손쉽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 실용화되고 시장 장악에 성공을 하면 뭐 수십조 정도의 규모의 기업은 충분히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십조까지 지금 생각하시는 네. 거군요. 네.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뒤처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산업을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방 시장에서 자꾸 규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어떤 그 출로를 도모하려는 생각들도 많은데요. 실제 진행에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불확실성도 크고요. 그런데 이 한알령도 지금 사실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에서 이 한국을 보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각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사실 일관되죠. 그러니까 미국, 일본 편에 서서 중국을 적대시하지 말고 중국하고 잘 지내주지 않으련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스탠스고요.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굉장히 반중 기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게 좀 전환이 돼서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대학교 때 다닐 때 그 외교는 주고받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 조금 더 잘 지내려면 네, 뭔가를 좀 주고받음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많은 그런 외교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한 관계 또는 네.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중국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걸 분명히 알죠, 우리가. 네. 근데 중국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잘 몰라요. 많이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잘 다루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끌어 가려면 네. 중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이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도 사실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많이 알려드려야 또 시청률도 잘 나오고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네. 역시 상대를 잘 알아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면으로 앞으로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마켓 비하인드 중국과 관련된 미중 협상과 관련된 얘기 이끌어봤는데요.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